전주에 사시는 이복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66세, 유치원 교사로 35년 일하시고 퇴직하신 분이에요.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라 퇴직 후에도 손주 둘을 직접 돌보셨습니다. 매일 아침 우유 한 잔, 저녁에 칼슘 영양제 하나, 뼈 건강만큼은 자신 있으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우유 마시라고 하면 빠짐없이 드셨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빨래 걷다가 살짝 미끄러지셨어요. 넘어지면서 바닥을 짚었는데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냥 손으로 짚은 것뿐이에요. 충격이 아니라 체중을 살짝 받은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받으셨더니 골감소증 진단이 나왔어요. 뼈가 이미 상당히 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이복순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우유도 매일 마시고 영양제도 챙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이제 손주를 안아줄 수도 없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손주를 못 안아준다는 게 이분한테는 가장 큰 두려움이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우유 마시고 칼슘제 먹으면 뼈는 괜찮다고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깨뜨려 드리고 싶은 고정관념입니다. 대한골다공증학회 2024년 발표에 따르면 50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골다공증 유병률이 22.4%입니다. 골감소증까지 합치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 10명 중 5명이 뼈가 약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제 뼈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골다공증, 골감소증 진단받으신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유를 꾸준히 드시고 칼슘제를 챙기시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칼슘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뼈가 약해진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먼저 우유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우유가 뼈에 좋다. 우리 세대라면 누구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랬고 텔레비전에서도 그랬어요. 당연하죠. 우유기의 뼈의 세대를 단장 주고 평생 그렇게 들어왔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이 12년간 7만 8천 명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우유를 많이 마신 그룹과 적게 마신 그룹의 골절률을 비교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유를 더 많이 마셔도 뼈가 더 튼튼해지지 않았어요. 이건 우유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유만으로는 뼈를 지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유 한 잔에 들어있는 칼슘은 약 200마이그즘입니다. 그리고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약 32% 정도예요. 계산해 볼게요. 우유 한 잔을 마셔도 실제로 뼈까지 도달하는 칼슘은 64mg에 불과합니다. 대한영양학회 권장에 따르면 60세 이후 어르신은 하루 최소 800에서 200mg의 칼슘이 필요합니다. 우유로만 채우려면 하루에 5잔에서 6잔을 드셔야 해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60대 이상 유당불내증 비율이 73%입니다. 우유를 마시고 싶어도 못 드시는 분들이 10명 중 7명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요. 칼슘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흡수되느냐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젊었을 때는 칼슘 흡수율이 45%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15에서 20%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칼슘 흡수가 이렇게 떨어질까요? 여러분,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첫째, 위산이 줄어듭니다. 칼슘은 위산이 있어야 녹아서 흡수됩니다. 위산이 없으면 그냥 빠져나가요. 질병관리청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약 40에서 47% 감소합니다. 밸브가 절반 가까이 닫혀버린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장약 오래 드시는 분 계시죠? 이 약이 위산을 줄이는 거잖아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겠죠? 위산이 나이 들면서 이미 줄어드는데 거기에 위장약까지 먹으면
위산이 거의 사라지는 겁니다. 칼슘이 녹을 환경 자체가 없어져요. 2025년 국제의학학술지에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약을 6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신 어르신 693명을 추적한 결과 칼슘 수치와 부갑 상선 호르몬 수치가 유의미하게 떨어졌고 뼈 대사 지표가 나빠졌습니다. 우유를 마셔도 칼슘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안양에 사시는 73세 한영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체국에서 38년 일하시고 퇴직하신 분이에요. 매일 우유도 드셨고 산책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째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위장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세수하려고 허리를 숙이셨는데 척추 압박골절이 와 있었습니다. 위장약 장기 복용이 원인 중 하나였어요. 위장약 오래 드시는 분, 반드시 주치의와 뼈 건강을 상의하세요. 약을 임의로 끊지 마시고요. 둘째, 비타민 D 부족. 칼슘을 뼈까지 데려다주는 택시인데 60세 이후에는 합성 능력이 73% 줄어듭니다. 셋째, 여성분들은 폐경 후 뼈를 지키는 호르몬이 급감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5년간 뼈가 최대 19% 줄어요. 여기에 짠 음식과 커피도 문제입니다. 나트륨 1g당 칼슘 약 26mg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커피도 하루 2잔 이상이면 칼슘 흡수를 막아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뼈는 소리 없이 녹다가 작은 충격에 무너집니다. 고관절 골절, 어르신 10명 중 3명이 1년 안에 사망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노후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뼈는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세도 80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올바른 음식, 올바른 흡수 방법, 올바른 습관, 이 세 가지를 갖추시면 뼈는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칼슘만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고요? 아닙니다. 칼슘 혼자서는 뼈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콘크리트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철근이 있어야 하고, 접착제가 있어야 하고, 기초 공사가 단단해야 합니다. 뼈도 마찬가지예요. 칼슘은 콘크리트입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만 부어서는 건물이 서지 않습니다. 접착제 없이 벽돌을 쌓으면 바람에 무너지잖아요. 2024년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에 실린 종합 리뷰 논문이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 단독이 아니라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 단백질이 함께 작용해야 효과가 있다고요. 저는 이것을 뼈의 삼각 구조라고 부릅니다. 칼슘, 비타민 K, 마그네슘, 이 세 가지가 뼈를 지키는 삼각형의 세 꼭지점입니다. 삼각형은 가장 안정적인 구조잖아요. 다리를 지을 때도 삼각 구조를 쓰듯이요. 하나라도 빠지면 삼각형이 무너집니다. 뼈도 무너집니다. 먼저 비타민 K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비타민 K는 들어보셨죠? 그런데 비타민 K1과 K2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K1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고 K2는 뼈에 관여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K예요. 2025년 국제 내분비학 학술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가 있습니다. 17개 임상시험을 종합 분석한 대규모 연구인데요. 비타민 K를 보충한 그룹에서 뼈에 칼슘이 달라붙는 효율이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비타민 K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스테오칼신은 뼈 표면에 있는 접착제입니다. 이 접착제가 비활성 상태면 마른 풀처럼 끈적이지 않아요. 비타민 K가 이 접착제에 물을 뿌려서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칼슘이 뼈에 착 달라붙는 겁니다. 여기서 무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에 안 붙고
어디로 갈까요? 혈관으로 갑니다. 혈관 벽에 칼슘이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동맥 경화가 되는 거예요. 뼈는 점점 약해지는데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칼슘 패러독스, 칼슘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골다공증과 동맥경화가 동시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비타민 K 부족이 원인이에요. 그러면 비타민 K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토라는 일본 음식에 가장 많은데 우리 어르신들은 나토를 잘 안 드시죠? 냄새도 강하고 식감도 낯설잖아요. 걱정 마세요. 우리 음식에도 있습니다. 청국장에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김치, 된장 같은 전통 발효 음식에도 들어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매일 드시던 음식에 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달걀 노른자에도 비타민 K가 들어있습니다. 닭고기, 간에도 있고요. 발효 음식과 달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뼈에 숨은 공신이에요. 2024년 국제내분비학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우리 몸의 마그네슘 가운데 50에서 60%가 뼈에 존재합니다. 뼈 안에 칼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그네슘도 뼈의 중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부갑상 선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옵니다. 둘째, 비타민 D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둘째, 쉽게 말하면요. 마그네슘은 비타민 D를 켜는 전원 스위치입니다.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비타민 D가 아무리 많아도 일을 못해요. 비타민 D가 일을 못하면 칼슘 택시가 운행을 멈추는 겁니다. 칼슘이 뼈까지 갈 수가 없어요. 2025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골다공증 환자 162명의 혈중 마그네슘 수치를 분석했더니 골다공증이 심할수록 마그네슘이 낮았습니다. 뼈가 약한 분들이 마그네슘도 부족하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마그네슘은 어디에 많을까요? 시금치, 아몬드, 바나나, 현미에 풍부합니다. 특히 현미밥 한 공기에 마그네슘이 약 86메가가 들어있어요. 흰쌀밥에는 고작 12모입니다. 7배 차이예요. 잡곡밥으로 바꾸시면 마그네슘을 자연스럽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우리 밥상에 늘 있는 것들이죠. 특별한 걸 사실 필요 없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뼈의 삼각 구조를 꼭 기억하세요. 칼슘은 콘크리트, 비타민 K는 접착제, 마그네슘은 전원 스위치.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뼈가 튼튼해집니다. 칼슘만 열심히 먹어도 K와 마그네슘이 없으면 콘크리트를 그냥 쌓아만 놓고 접착제도 안 바르고 전기도 안 켠 공사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이복순 어르신이 우유와 칼슘제를 꼬박꼬박 드셨는데도 뼈가 약해진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유 대신, 아니, 우유와 함께 드셔야 할 칼슘,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흡수율이 높고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싸지 않은 것들로 골랐습니다. 첫째, 멸치가루입니다. 멸치에 칼슘이 많다는 건 대부분 아시죠? 그런데 통멸치는 딱딱해서 치아가 약하신 어르신들은 못 드시는 분이 많아요. 씹다가 잇몸이 아프시다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가루입니다. 멸치를 곱게 갈아서 드시는 거예요. 농촌진흥청 식품성분표 기준으로 멸치 100g에 칼슘이 약 900mg 들어있습니다. 가루로 갈면 입자가 작아져서 장에서 훨씬 잘 흡수됩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도 아무 문제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따뜻한 밥 위에 멸치가루 큰술, 2스푼, 들기름 1스푼, 통깨 살짝 뿌려서 비벼 드세요. 이렇게 하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 한 끼로 칼슘 300mg 이상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바로 하실 수 있어요. 마트에서 멸치가루를 미리 갈아서 파는 것도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면 그걸 사셔도 됩니다. 둘째, 케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금치가 칼슘이 많다고 알고 계시죠? 솔직히
저도 한때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세간관이 간다간도 공장안도 맞는 거다를 받는 거다를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칼슘과 결합하면 흡수를 막아버립니다. 시금치의 칼슘 흡수율은 고작 5%예요. 먹어도 거의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반면 케일의 칼슘 흡수율은 약 49%입니다. 거의 10배 차이가 납니다. 셋째, 칼슘 강화 치즈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챙길 수 있는 음식이에요. 따로 요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냉장고에서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칼슘 강화 치즈 한 장에 칼슘이 300에서 500mg 들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제품 기준이에요. 치즈는 숙성 과정에서 칼슘이 더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42에서 48%로 꽤 높아요. 하루 한 장에서 2장이면 충분합니다. 빵 위에 올려 드셔도 되고 밥이랑 같이 드셔도 됩니다. 의외로 따뜻한 밥에 치즈를 올리면 맛있어요. 넷째, 칼슘 강화 두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유당불내증이 73%나 되신다고요. 우유 드시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두유에는 유당이 없습니다. 속이 편해요. 칼슘 강화 두유 한 잔에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고요. 흡수율도 괜찮습니다. 다섯째, 청경채입니다. 이 채소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마트 채소 코너에 가시면 있어요. 중국 음식에 많이 들어가는 초록색 잎채소입니다. 청경채는 칼슘 흡수율이 53%로 채소 중에서 최상위권입니다. 케일만큼이나 좋아요. 닭고기나 두부와 함께 볶으시면 단백질까지 함께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분이 칼슘을 많이 드셔도 되는 건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은 칼슘을 과도하게 섭취하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칼슘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중 칼슘 농도가 올라가면서 혈관에 석회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정수기 필터가 막히면 물이 탁해지듯이 신장 필터가 약해지면 칼슘이 걸러지지 않고 혈관에 쌓이는 겁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도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칼슘 섭취량을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디곡신 같은 약을 드시는 분은 칼슘 수치가 올라가면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압약 중에서도 칼슘 채널 차단제를 드시는 분은 칼슘 보충제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충제보다는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칼슘을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멸치가루, 케일, 청경채 같은 음식이 보충제보다 낫습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칼슘은 흡수 속도가 천천히 일어나서 혈중 칼슘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거든요. 순천에서 재래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는 69세 조말순 어르신이 계세요. 20년 넘게 시장에서 일하셨습니다. 한쪽 신장에 결석이 한번 생기신 적이 있어서 칼슘이 무서우셨대요. 칼슘 보충제는 겁이 나서 아예 안 드셨어요. 그런데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칼슘을 챙기시면서 비타민 K가 들어있는 된장과 청국장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발효 음식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멸치가루도 밥에 비벼서 매일 드셨고요. 6개월 후 검사에서 골밀도가 조금 올라갔어요. 결석은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조말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충제가 무서웠는데 음식으로 먹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속도 안 아파요. 시장에서 무거운 것 들고 다녀도 예전보다 허리가 덜 아파요. 여러분, 건강 정보는 나에게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강법은 없어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세요. 이건 꼭꼭 지켜주세요. 자, 이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칼슘 흡수를 확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 진료 경험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5가지 습관입니다.
전부 돈 안 들고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황금 습관 첫째, 아침에 바깥에서 15분만 햇볕을 쬐세요. 비타민 D는 칼슘을 뼈까지 데려다주는 택시라고 말씀드렸죠?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에 15분만 나가시면 됩니다. 손등, 얼굴, 팔뚝만 노출해도 충분해요. 산책하시면서 쬐시면 운동도 되고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일석이조입니다. 황금 습관. 둘째, 칼슘 음식을 드실 때 산성 음식과 함께 드세요. 아까 위산이 줄면 칼슘이 안 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성 음식이 위산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더 잘 녹습니다. 녹아야 흡수되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과 식초 1티스푼을 물에 타서 식사 전에 드시거나 반찬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 드시면 됩니다. 귤 하나, 풋고추 하나도 괜찮아요. 특히 치즈와 방울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율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어렵지 않죠? 밥상에 풋고추 하나 올려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황금 습관. 셋째, 아침에 단백질을 20지 이상 챙기세요. 뼈의 31%가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뼈의 틀을 만들고 거기에 칼슘이 붙어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계란 2개면 약 14지입니다. 거기에 두유 1잔을 더하시면 약 8기 더해져서 합계 22기예요.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계란이 싫으시면 두부 반 모도 좋아요. 아침에 단백질을 챙기시면 오후에 넘어지실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근력이 유지되니까요. 황금 습관 넷째, 짠 음식과 커피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나트륨은 칼슘의 적입니다. 나트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칼슘을 끌고 나가요. 대한고혈압학회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일지 섭취할 때마다 칼슘 약 26mg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 나트륨이 약 2기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칼슘 50mg 빠져나가는 겁니다. 국물 반만 남기세요. 김치는 씻어서 드시면 나트륨이 확 줄어요. 황금 습관 다섯째, 식사 후에 가벼운 움직임을 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헬스장 가실 필요 없어요. 제자리에서 발 뒤꿈치 들었다 내렸다 하기 30번, 빠르게 걷기 10분,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이 중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뼈에 자극을 줍니다. 이 자극이 뼈에 신호를 보냅니다. 더 단단해져라, 칼슘을 더 붙여라. 그러면 뼈가 그 신호에 반응해서 칼슘을 더 가져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뼈에 자극이 없고, 자극이 없으면 뼈가 게을러져서 칼슘을 내보냅니다. 움직임이 곧 뼈에 대한 투자입니다. 무리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자, 황금 습관 5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햇볕 15분, 산성 음식과 함께, 아침 단백질 20개, 짠 음식과 커피 절반으로, 식후 가벼운 움직임 10분, 이 5가지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주의 이복순 어르신 기억하시죠? 손목 골절 후에 제가 이 삼각 구조와 5가지 음식, 5가지 습관을 알려드렸어요. 이복순 어르신이 열심히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멸치가루 밥에 달걀 2개, 그리고 된장찌개에 두부 넣어 드시고 오전에 15분 산책하셨어요. 특히 청국장을 일주일에 3번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비타민 K를 챙기시려고요. 잡곡밥으로도 바꾸셨고요. 4개월 후에 다시 만나 뵈었을 때 이복순 어르신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허리 뻣뻣한 게 많이 줄었어요. 손주를 안아줄 때도 전보다 힘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골밀도 수치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물론 4개월은 짧은 시간이에요. 뼈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1년 이상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확실히 좋아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와 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우유를 마시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의과대학 12년 추적 연구에서 보셨듯이 우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흡수율이 32%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고 비타민 D 합성이 떨어지고 호르몬이 변하면서 칼슘 흡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위장약을 오래 드시는 분은 칼슘 흡수가 더더욱 떨어질 수 있으니 주치의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나만 고르라면 뼈의 삼각 구조입니다. 칼슘은 콘크리트, 비타민 K는 접착제, 마그네슘은 전원 스위치, 이 세 가지를 함께 챙기셔야 칼슘이 진짜로 뼈에 붙습니다. 칼슘만 드시면 소용이 절반밖에 안 돼요. 비타민 K는 청국장, 된장, 달걀 노른자에서 챙기시고 마그네슘은 잡곡밥과 해조류에서 챙기세요. 흡수율 높은 5가지 음식도 기억하시죠? 멸치가루, 케일, 칼슘 강화 치즈, 칼슘 강화 두유, 청경채, 여기에 황금 습관 5가지까지. 아침 햇볕 15분, 산성 음식과 함께 아침 단백질 20기, 짠 음식 줄이기, 식후 움직임 10분. 뼈는 정직합니다. 좋은 재료를 제대로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직접 보았어요. 70대, 80대에도 골밀도가 다시 오르는 분들이 계세요.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계단 오르는 게 편해지고 넘어질까봐 두려워하시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건강하셔야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산책하실 수 있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았을 때 당당하게 건강하게 웃으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걱정 안 끼치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세대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을 챙길 때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딱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멸치가루 한 숟가락이든 아침 햇볕 15분이든 청국장 한 그릇이든요. 이 작은 시작이 우리 모두의 뼈를 다시 깨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뼈 건강 걱정되시는 분께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특히 위장약 드시면서 칼슘제만 챙기시는 분, 우유만 믿고 계신 분께 꼭 전해주세요.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모두 뼈부터 튼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무릎 연골을 지키는 음식과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뼈 건강, 오늘부터 제대로 챙기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